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오늘은 저의 중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학교 시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단순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학과 과목도 많아지고 공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정치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공산주의 이론을 배웁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원시 공동체 사회, 노예 사회, 봉건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의 순서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냐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중국은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라는 실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이 19세기 중엽 이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처했다가 중국 공산당의 영도로 해방을 맞이한 후 바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샛길로 빠져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건 한국의 좌파 학자들도 인류 사회 발전의 5단계설과 한국 사회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이론을 주장합니다. 중국,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저의 중학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산당의 영명한 영도하에 현재 사회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받아들일 만했는데 누구나 능력껏 일하고 원하는 만큼 분배받는다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공산주의 사회는 언제 실현됩니까? 실현되기는 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그런다는데 우리 그냥 지금부터 공산주의 사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기 넘치는 학생들이 꼭 선생님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오늘부터 공산주의 사회다. 내 연필, 내 공책, 내 물건 모두 다 내가 가진다. 내 것도 네가 필요하면 가져.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제발 교과서에 나오는 답안 그대로 외우라고 강조합니다. 시험에서 괜히 엉뚱한 대답을 쓰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겁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학생들이 공산주의 사회 실현에 의문을 가지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과연 믿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의 헛소리 이론을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외우고 쓰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시진핑 이런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사상도 이론으로 정립하고 또 배웁니다. 잘하는 학생들에게 진실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에 가까운 허황된 이론을 반복하며 수십 년을 보내야 하는 공산 독재 국가의 교원들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끝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그나마 진리에 가까운 학문은 이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과 공부를 잘해도 결국 국가의 이익에 부응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중국에서 배우는 지식은 개인에게는 짐이요 멍예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또 소수민족으로서 당하는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 정책을 통해 민족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민족이 언어와 문자,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우대 정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의 힘이 약해서 소수민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의 일이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강화된 이후에는 소수민족을 통제하고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민족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길림성 연변 1중은 연변에 조선족 수재들이 들어가는 명문 조선족 고등학교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연변 1중을 졸업하고 중국의 명문대에 들어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우리 또래여서 그의 친구들한테서 들은 말인데 누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모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어서 안 됐다고 하죠. 정부에서는 만약 취직하고 싶으면 민족을 한족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군거리면서 우리는 소수민족 정책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선족들은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 연변 사회 곳곳에서 한국과의 교류 활동들이 있었는데 문화 예술인과 학자들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중고등학교들에서는 한국 정부나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백일장이나 웅변대회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족 사회의 교류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부상하면서 이런 교류도 줄어들었고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중국적인 문화만 접하던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들에게서 홍콩이나 대만과 함께 한국은 자유세계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창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음악 시간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는 음악 시간에 가끔 한국 노래도 배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노래는 김서울의 시를 노래로 만든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중국 조선족 사회에 흘러든 한국의 트로트 유행가는 물론 옛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도 신기했고 우리에게 가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학교 시절부터 배웠고 표면적으로나마 지켜지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이나 복종심은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이 풍족해지고 자유세계의 문화를 접하면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세계의 문화를 접할수록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은 다른 중국 인민들과 똑같이 대놓고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구분하는 자기 검열 능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분별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체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간부는 안 보이고 오히려 간부들은 권력과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부터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부패한 행태만 보였습니다. 공산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출세를 위해 하나의 황금 방패가 필요했던 것이지 공산당의 신념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의 중고교 시절을 보낸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통해 또 중국이라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고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이 과연 조선족을 이롭게 하는 정책인가 하는 막연한 의문을 가지면서 공산당에 대한 신념을 잃어갔습니다. 저의 중고교 시절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